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서로 동맹을 맺으며 세력 균형을 이루려 했으나 결국 충돌로 이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로 구성된 삼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구성된 삼국 협상이 대립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전쟁은 사라예보 사건 1914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각각 참전하며 전쟁이 확산되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독일이 우세하였으나 서부 전선에서 참호전이 전개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국내에서 혁명이 발생하면서 전쟁에서 이탈하였으며 독일은 영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연합국 편으로 참전하였고 결국 독일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종결 1918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성격을 띠었으며 각국은 모든 힘과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탱크, 독가스, 잠수함, 항공기 등 신무기가 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의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영화로는 1917이 있으며 이 영화는 참호전의 잔혹함을 실감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유명한 미국이 너를 원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러시아 혁명 1917과 소련의 성립. 러시아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난과 사회 불만이 폭발하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인해 평화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정부군의 발포로 희생당하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혁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917년 3월 혁명에서는 노동자와 군인들이 소비에트라는 대표자 회의를 결성하며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개혁을 미루자 11월 혁명에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하였습니다. 이후 소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이 수립되었으며 레닌은 신경제 정책의 니피를 실시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려 하였습니다. 이후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공산당의 독재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베르사유 체제와 국제연맹.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으며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14개조 평화 원칙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원칙에는 민족 자결주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대한 강한 보복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며 군사력을 대폭 축소해야 했습니다. 또한 국제연맹이 창설되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 하였으며 미국은 전제국이 귀찮아했으며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역사적 사건들. 베르사유 궁전은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 장소였습니다. 1871년 독일의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기고 독일 제국을 선포하였는데 이를 굳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반대로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프랑스가 독일에게 전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 장소도 베르사유였습니다. 이는 과거 독일이 프랑스를 굴욕적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복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면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패전국의 식민지 일부에만 적용되었으며 승전국인 일본의 지배를 받던 한국은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0일 운동 1919이 일어나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일본이 중국에 강요한 21개조 요구 철회와 환동 반도의 조건 강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 즉 국공합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에서는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 385km에 걸쳐 영국의 세금에 저항하여 행진한 운동인 소금 행진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 공산당이 프랑스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호찌민은 호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으며 현재 베트남에는 호찌민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으며 모든 화폐에 그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가 네덜란드의 지배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이집트는 영국의 수에즈 운하 관리권 유지를 조건으로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변화.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남녀 20세 이상 보통 선거를 통해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무스타파 케말이 주도하여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생 독립국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도 변화하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 확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밀리 데이비슨이 경마대회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라고 외치며 경주마 앞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고 팽크허스트와 같은 여성 운동가들이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녀들을 기리는 영화로는 서프러제트가 있으며 이는 엄마들, 딸들, 저항자들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정치적 권리를 위해 싸우며 점점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도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파업을 통해 투쟁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과 노동자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웠으며 그 결과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